팩트로 드러낼 수 없었던 의아한 사건들, 뭐 무속, 주술 따위의 종교적 영역 관련해서는 서저를 통해서 그냥 의혹 제기만 하는 방송을 했었는데요. 각종 풍문과 하더라들도 심층 발로 뛰면서 취재를 했고 서저를 통해서 방송한 내용들조차도 현재는 대부분 팩트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 3년 전에 썰전에서 방송했던 여러 미스터리한 그 의혹들이 사실로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열공이 측은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가설, 어쩌면 음모일 수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주제로 삼아봤는데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큰 대형 참사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아이고야. 그 중에서 그 이태원 참사가 대표적입니다. 예. 열린공감TV는 이태원 참사에도 김건희의 주술 의혹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저희 경제장 설전 등을 통해서 방송해 왔었습니다. 그렇죠. 159명이 숨졌지만은 누구 하나 책임지고 물러나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던 이 사건. 윤석열 정권은 심지어 북한 개입설을 퍼뜨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점점 히토바시라, 인신공양이라는 일본설이라는 의혹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씩 진실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있는데요. 김건희는 주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 자신들 부부의 죄와 업보를 죽은 자들이 대신 짊어지고 이승을 떠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주술적 의식 행위를 자주 했으며 열공에 제보한 제보에 의해 김건희 선산 인근에 있는 수상한 분홍색 건물을 저희 열공이 직접 탐사 취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보도는 순식간에 수백만 명이 시청을 했는데 이 미스터리는 아직까지 그 어떤 수사기관도 언론도 제대로 조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분홍색은 매화를 상징하고 매화는 주술적 죽으로 일본에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와대 개방 당시에 매화꽃을 들고 입장하는 저 74인의 기괴한 연출과 서울시를 온통 분홍색으로 도배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건희 일가와의 미락 의혹에 대해서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오세훈, 과연 김 출신 노트에 없을까요? 아, 있겠죠. 예, 있습니다. 오세훈 이름 또렷이 적혀 있지요. 아이고, 잘 보이네. 오세훈. 네. 자, 이제는 그 분홍색만 봐도 소름이 돋는다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대부분 분홍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건희는 주술에 신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에 되게 민감했는데요. 그의 전화번호, 차량번호, 주변 인물 대부분이 숫자 3, 5, 7, 9, 74, 800, 1000, 2000 이렇게 주술식 일본 숫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은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3월 9일 날 대선일로부터 1000일이 되던 2023년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엄 작전명은 충성 8000이었습니다. 일본 기미가요에는 천세 8000세에 이르기까지 일왕에 충성하자는 가사가 나오는데 신명이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네. 이렇듯 뭔가 주술적 숫자에 큰 의미를 뒀다는 겁니다. 김건희와 매우 가까웠던 한 무속인이 저희 열린검TV에 윤석열이 구속은 되지만 대운이 있어서 3월 8일 날 석방될 거라는 제보를 윤석열이 석방되기 3개월 전에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수차례 방송한 바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진짜 3월 8일 날 석방이 됐습니다. 조이대가 풀어줬어요. 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날짜에 맞춰서 윤석열이 석방되도록 조혜대가 맞춰준 거죠, 날짜를. 자, 지금부터는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요.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너무나 소름 끼치는 우연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도 입수했습니다. 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사건 관련해서 이른바 VIP 경로설이 네. 있었던 당일인 2023년 7월 31일 02-800-7070으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옆에 딸려있는 부속실 전번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윤석열 집무실 바로 옆 부속실이 김건희 집무실과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네. 즉 02-800으로 시작되는 이 전화번호는 대통령실을 상징하는 번호였던 겁니다. 네. 윤석열이 계엄에 실패한 2024년 12월 3일 이후에 전국은 급속하게 제2 비상계엄 선포 위협에 대해서 흉흉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네. 급기야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무안군 아!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공항 2216편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착륙 도중에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해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는 중에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저 너무 이상했어요. 랜딩 기어를 왜 못 내리는 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죠. 저로 인해서 탑승객 179명이 사망을 진짜 했습니다.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이 사건을 두고 돌아오지 않는 무슨 뭐 블랙 요원들의 소행이라는 음모론까지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 한 누리꾼은 무속인과 무속 광신도들이 국가를 장악해서 그런지 뜬금없이 터진 항공기 사고도 예사롭지 않다고 말을 했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제주항공은 내란 지시를 받은 블랙 요원들이 폭파 및 소요 사태를 시도한 청주공항과 대구공항에도 자주 입항하던 여객기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제주공항 2216편이 무안공항으로 착륙 도중에 확인되지 않은 불분명한 불명의 이유로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해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에 활주로를 오버런해가지고 발생한 항공 사고였다는 점입니다. 사고기는 활주로 이탈 후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철근 콘크리트 소재의 둔턱을 들이받고 폭발했습니다. 아이고. 현재 무안공항 참사 유족들은 독립적 기구가 참사 원인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사고 발생 후에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어떤 명확한 진실을 알 수 없고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조류 충돌이 사고 원인 중 하나였다고는 하나 실제 참사의 핵심 원인인 이 콘크리트 구조물과의 충돌이거든요. 네. 그걸 왜 만들었나? 네, 유가족은 조류 및 둔독 충돌에 관한 연구 용역의 발주처가 조사위가 아니고요, 국토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토부가 자신들의 과오를 조사하는 이른바 셀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된다. 비정상적인 조사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윤석열의 용산 대통령실의 직통 한라인 번호가 8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숫자가
제주항공 2216편 사고기의 기종이 보잉 737-800입니다. 여기까지는 억지 우연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숫자만 놓고 보면 왠지 좀 기이하죠. 예. 당시 12월에 정보사 인원 몇 명이 복귀하지 않았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고 그렇죠. 예.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네. 새떼인지 새떼 속에 드론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조차도 아직 어떠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초에 사고가 난 후에 발견된 블랙박스에서는 결정적 순간인 마지막 4분간의 녹음 자체가 안 됐답니다. 그 해필 그것만 또 안 됐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지점이 수상하다는 겁니다. 블랙박스가 녹음 자체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답니다. 이 분야를 30년간 연구한 연구자들의 말에 의하면 처음 듣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녹음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은 700만 분의 1이랍니다. 무항공항 여객기의 직접적 사고 원인이 계기 착륙 장치로 알려져 있던 ILS라는 건데 왜 무항공은 저 ILS 계기 착륙 장치를 저 뚝구조물 위에 설치를 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ILS 계기 착륙 장치라는 것은 공항 부근의 지상 시설로부터 지향성 유도 전파를 발사해서 네. 야간이라든가 악천후 등의 시야가 나쁠 경우에 안전하게 활주로까지 유도하는 정밀 전파 항법 시스템입니다. 네. 활주로 옆으로 놓인 시설은 착륙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항에서 평지에 활주로와 수평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항공항은 달랐습니다. 전문가들조차 보기 힘든 성인 남성 키의 4배가 넘는 4m 높이의 흙으로 덮은 콘크리트 둔덕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 이 활주로에 있는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더라면 사고나 폭발이 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바로 예. 갯벌로 네. 비행기 동체가 미끄러지듯이 착륙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화재는 났겠지만은 그래도 저 충돌로 인해서 폭파되는 일은 없었을 그렇죠. 거예요. ILS 장치에 비행기가 부딪힌다고 해도 단단한 결속 구조물이 아닌 철제 구조물을 뜨문뜨문 세워놨기 때문에 동체가 산산조각 낮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예.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저 비행기가 구조물 충돌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항공항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은 2023년 사고 나기 1년 전에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 공사 당시에 무항공항은 활주로 종단부 이후에 기울어진 지면에 흙더미를 쌓아서 수평을 맞춘 후에 콘크리트를 더 씌운 걸로 알려졌는데 상상수의 전문가들은 공항 내의 둔덕은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콘크리트 둔덕만 없었다면 큰 인명피해는 피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저희 열린검티로 제보해온 제보자의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무안공항에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ILS를 해외 입찰을 통해 수출하고 직접 설치한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장비는 단 한 군데 회사에서만 만들고 있는데 바로 그 회사에 이었던 사람이 저이거든요. 제 생각에 이 사고는 이미 사전에 엔진에 설치되었던 모종의 폭발물이 원격으로 폭파되어 추력을 잃고 충돌한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조종사는 ILS가 설치된 언덕 속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경우에 흙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ILS 방향으로 기체를 몰았을 것 같은데 속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던 이유로 더 큰 충격과 폭발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왜 추력을 잃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지 마치 ILS 때문에 사고가 난 듯 혹은 조종사의 실수 때문인 듯 몰아가는 것은 진짜 사고의 원인을 가리려는 시도 아닌가 의심해봅니다. 흙으로 덮어서 마치 원래 있던 언덕 위에 ILS가 설치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 같은데 이 설치 과정을 알 수 없는 조종사들은 막연히 아 저건 자연적으로 형성된 흙더미 위에 설치되었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매번 무안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ILS를 보아봤을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급박한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평지 위에서 그래도 흙더미에라도 들이받으면 충격이 완화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은 왜 항공기 엔진에서 폭발이 발생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LS 때문에 그것이 거기 있었고 하필이면 콘크리트 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 비극이 났다? 저는 이런 의견은 모두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잘못된 의견들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항공기가 추력을 잃었는지, 왜 하필 CBR에서 사고 직전 몇십 초 분량의 녹음만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한지, 국토부와 미국 교통사고조사위원회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의심이 가는 사안입니다. 아직까지 원인 규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자, ILS 장치 구조물의 색상 이걸 갖고 제가 뭐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색깔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이 색깔은 경고의 의미로 쓰이는 황색입니다. 분홍색은 아닌 것 같은데 ILS 안테나 색깔은 다른 공항에서는 다른 색상으로 설치하기도 하지만 이 색깔을 가지고 뭐 음모론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는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자원봉사자가 가족을 상징하는 컬러라면서 분홍색 리본을 나눠주고 추모의 마음을 담았다면서 1229개의 분홍색 리본을 설치를 했는데 좋아요.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 듯 싶습니다. 솔직히 가족을 상징하는 컬러는 일반적으로 흰색, 파란, 초록, 노란 정도이거든요. 네, 그렇죠. 저 색깔 생뚱맞았어요. 그렇죠. 네. 가족의 따뜻함, 뭐 안정, 희망, 단결을 상징하는 컬러들이 흰색, 파란, 노랑, 초록인데요. 분홍은 좀 생뚱맞습니다. 자, 문제는 사고가 일어난 후에 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경찰대학생 출신의 손창환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사고가 나고 한 달 뒤에 2025년 1월 20일 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유서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던 시점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저 손 사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 손 사장은 2020년 5월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 시절,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국내 공항 안전을 책임졌던 인물입니다. 이 사업으로 보강된 콘크리트 둔덕이 당시 제주항공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너무나 소름 끼치는 것은 윤석열의 장인 김건희의 계보로 알려진 김충식이 무안공항 사고가 발생하기 몇 개월 전 무안공항을 직접 방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흔적이 그가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네. 발견됐어요? 현재 저희 취재팀이 오늘은 보여드릴 수 없고요. 예. 적극 취재에 나서고 있는데요. 예. 하나의 단서를 보여주겠습니다. 무안공항 인근에는 무안공항에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의 부품을 관리하거나 예. 교체해주는 항공정비 회사인 무안 에어로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회사의 회장은 어윤덕이라는 회장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의 명함이 김충식의 비밀 노트에서 발견됐습니다. 제가 어디서 이런 명함을 갖고 올 수도 없겠지요. 예. 예. 자, 도대체 왜 김충식이 무안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 부품을 정비하고 교체하는 회사 회장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어윤도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바로 육군사관학교 30기 졸업생입니다. 육사 출신 모임인 일자회, 알자회, 그리고 장성들 모임은 성우회 등에 자주 참석하는 인물이라고 한 제보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 노상원 전 정보사 사령관도 자주 참석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런 장성들과 노용래. 예, 노용래. 노용래로 활동했었죠. 예. 바로 이 봉투가 김충식에게 후원했던 노영래 장군 등이 예, 돈을 담았던 후원 봉투입니다. 저희 열린검토 최초 공개했던 이 인물들이 대부분 그 모임 멤버라는 겁니다. 어윤덕 회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의 신임을 얻어서 인천시 정무부시장에 일을 했었고 인천광역시의 공공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장,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바로 어윤덕 무한에어로테크닉스 회장입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 명함을 김충식이가 갖고 있을까? 글쎄 말입니다. 저희가 저 어윤덕 회장에게 직접 김충식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뭐라고 말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윤덕 회장님 되시죠? 예. 저는 탐사저널온의 서정필 기자라고 하는데요.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예. 혹시 김자, 충자, 식자, 김충식 이라는 분을 아시는지 해서요. 김충식이요? 네네. 김충식이요? 나이가 80이 넘 80대 중반이고. 김충식 씨 다이어리에서 선생님 명함이 나와가지고 뭐 하시는 분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나이가 80 됐다 이거죠? 39년생이고 어. 도예가로 알려져 있는데 도예가? 예, 요새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장인이라고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도자기? 예, 뭐 도자기를 도예가로 처음에 자기를 소개했고.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 네. 지금까지 저희가 김충식의 노트에 적혀 있는 사람들한테 다 확인을 해보면 단 한 명도 김충식을 안다는 사람 없습니다. 다 모른답니다. 모르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말은? 심지어 김충식하고 도자기를 들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는데도 네. 모른답니다. 예. 기억도 없답니다. 예. 네. 지금 또 모른다고 하지만 그 전에 서정필 기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 들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어디까지 알고 있나 이 사람들이. 네. 예. 자, 모른다고 한 게 녹화- 아니라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예. 네. 저희 녹화일 기준 7월 31일 오늘 지난 2023년 14명이 숨졌던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복용 중이던 당시 감리단장이 네. 스스로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목숨을 끊었답니다. 어이구야, 아이고. 교도소에서. 네, 최 씨는 오송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재방공사 선장을 관리 감독하던 감리단장이었는데 오늘 그렇게 목숨 스스로 끊은 겁니다. 자, 대전지방교통청은 저 최 씨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도대체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 자꾸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대형 참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좀 많이 두렵습니다. 네. 아니 근데 방금 네. 뭐 어차피 그 짐작을 다 하실 건데 네. 저것도 무슨 이제 음모론으로 봤을 때 네. 무슨 의도를 갖고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은 드네요. 김건희 일가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한테 고통을 주고 네.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마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을 해왔잖아요. 그죠? 네.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김충식, 김건희, 최은순 이 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래서 통일 대통령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봐도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무슨 짓을 했다. 네. 일본 주술에 근거한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저는 너무 치가 떨리는 게 김장환 목사, 네. 목사이면서 목사는 이제 무속 이런 걸 아주 진절이 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한편 보고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축복해주고 문제없다고 이렇게 사실상 공인해준 거 아닙니까? 쉴드 친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이거는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목사님 아까도 목사는 말했듯이 김건희 씨는 대단하네요. 사입이 기독교, 사입이 불교 예. 다 통폐합하고 있는 한국에서. 근데 사실 통폐합의 이유는 뭐 종교를 통합한다는 의미보다 이권 통합을 위해서 그렇죠. 자신들의 이권에서 통합시켜 나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무한 에어로테크닉스의 명함, 회장의 명함을 아무나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아무나 들고 있을 수도 없고 예. 결국에는 이 김충식을 잡아야만이 제대로 이 김건희 일가의 비자금 저수지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김춘식이 가만 안 두겠다 했잖아요. 네. 진짜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좀 많이 두렵습니다. 김충식의 살해 협박과 청부살인 발언 등에 긴장된 하루하루를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날 제가 사라진다면 그 배우는 김충식일 거라는 점에 대해서 미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고. 자, 아무리 두려워도 열린검TV는 반드시 그 어떤 압력과 악마화에도 굴복하지 않고 김건희 일가와 윤석열 정권의 치부를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등대가 되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하나,